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창원을 찾아 조선산업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대우조선의 자금 지원은 필요하지만 채권도 아닌 금융기관의 고통 분담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조선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워크아웃설에 휩싸인 대우조선 노동조합은 도산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57조 원으로 현재 필요한 자금 지원보다 훨씬 크다며 문 전 대표에게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 지원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노동조합위원장으로서 우리 회사가 유동성 위기만 해결된다면 영속적 기업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중소조선소 노동조합도 거센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부가 정책도 없이 구조조정만 강요하고 있고 선수금 환급 보증, RG 발급을 제한해 수주조차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RG 발급 수수료를 과거에 0.7%를 받았다면 지금 국책은행들이 4%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과가 나겠습니까? 문 전 대표는 대우조선을 포함해 조선업의 전폭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도 구조조정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혈세를 투입해 채권을 회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추가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추가 지원금은 오로지 정기업의 회생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문 전 대표는 또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과 처우 개선을 위해 대기업 노조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최근 상위법 위반 지적이 제기된 미래교육재단의 조례 개정안을 다시 통과시켰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회와 도청에 자문 변호사 문의를 하고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견만 채택을 했습니다. 게다가 도의회는 이들 검토 자문서도 의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래교육재단 조례 개정안이 논란이 된 건 상위법 위반 여부. 도의회는 지난 1월 위반 여부 확인에 대한 도의회 자문 전문가의 검토 자문서를 받았습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재단 수익 사업의 도의회 사전 승인 조항이 상위법에 상치되고 사무국 직원 조항도 문제가 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른 변호사는 도의회 사전 승인 조항은 가능하지만 사무국 직원을 교육청 공무원으로 한다는 조항은 당장 실효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두 명 모두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도의회 해당 상임위의 수석 전문위원실은 이 같은 자문 결과를 뺀 채 문제가 없다는 검토 보고서를 도의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경남도청 고문 변호사들에게 따로 자문을 받은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도의회와 경상남도의 자문 변호사 검토안이 상반됐지만 경남도 자문 변호사의 의견을 채택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도의원들에게 경남도 고문 변호사 검토 자문서까지 공개하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도청 자문 의견서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 예를 들면 위법성을 논의하는 논거로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법 소지 논란이 있는 조례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한쪽에 치우친 법률 검토안을 채택하고 다른 검토안은 공개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도의회를 보는 시선이 따갑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친환경 선박연료를 공급하는 LNG 벙커링, 즉 연료기지 구축 사업이 3년째 지지부진합니다. 부산항과 경쟁 중인 중국과 일본의 항만들은 이미 뛰어다니고 있는데 부산만 기어가는 수준입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소가 세계 최초로 건조한 쇠빙 LNG 운반선. 한 척 가격이 3,500억 원에 달하는 고부가가치 선박입니다. 해상에서 LNG 연료를 다른 배에 공급하는 5,000톤급 선박도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국제사회가 2020년부터 선박 연료의 환경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자 국내 조선소들이 발빠르게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정작 LNG 연료를 공급하는 주유소 역할을 할 LNG 벙커링 기지는 3년째 위치 선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는 건설 비용이 적게 드는 부산 신항 입구 섬을 선택했는데 선박 안전 운항이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산항만공사와 터미널 운영사 등이 밀고 있는 부두 배후 단지는 안전하기는 하지만 공사비가 2천억 원이나 더 들어서 민간 사업자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 등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영국 전문기관에 검증을 맡겼습니다. 사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별도로 안 나설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가스공사 그리고 세계적인 LNG를 공급하는 회사들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용의도 있습니다. 동부가 LNG 벙커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미 벙커링 기지 건설을 시작한 중국, 일본과는 대조적입니다. 2017년이 되더라도 2022년에나 이제 벙커링 기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원래는 꼭 만들어져야 되고 이미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LNG 벙커링 사업을 서두르지 않으면 10년 뒤 부산항의 위상 추락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주입니다. 경상남도와 자매 지역인 일본 야마구치에서 보내온 한일 교환 뉴스입니다. 게시판을 이용하는 과거 방식으로 대학 합격자를 발표하는 야마구치 대학과 실습선을 도입해 기뻐하는 수산대 소식을 신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야마구치 대학 합격자 발표일입니다. 대학 직원이 합격자 수험 번호가 기록된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합격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게시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게시판을 덮고 있던 종이를 떼냅니다. 합격을 확인한 학생은 환호성을 지르며 가족과 선생님에게 소식을 알립니다. 운동부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행가리를 치기도 합니다. 3年間すごいきつかったけどよかった、やっと解放されるだから今日からゲームしますすごい不安だったので見た瞬間はすごい嬉しかったです。古典文学に興味があって自分学部を志望していたのでそのことについて学びたいと思っています。 1,400명을 선발하는 야마구치 대학 전기 입시는 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IT 시대에 실시간 합격자 발표가 가능하지만 야마구치 대학은 게시판을 통한 과거 방식의 발표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시모노세키 수산대의 실습선 진수식이 열렸습니다. 학생 대표가 도끼로 밧줄을 끊어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텐요마루는 길이 64m, 총 980톤으로 87명이 탈 수 있습니다. 이 배는 현재 실습선을 대체하게 됩니다. 신형 실습선에는 배의 흔들림을 줄이는 장치를 도입해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感無量ですね。ちょっと涙がこみ上げてくるぐらい嬉しい出来事でした。水産大学校の歴史であり財産であると思っているので、それに恥じないように勉学に励んで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初めての進水式だったので、こんなに大きなことだとは思わなかったので、すごい嬉しいです。しっかり勉強して乗りたいと思います。 실습선 텐요마르는 앞으로 선내 공사와 시운전을 거친 뒤 올해 10월 대학으로 인도돼 본격적인 항해에 나섭니다. KBS 뉴스 신유진입니다. 오늘은 봄의 한가운데 들어선다는 봄의 네 번째 절기 춘분입니다. 절기에 맞게 오늘 아침도 포근함이 느껴지고 있고요. 낮에도 예년만큼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나가실 때는 마스크와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후부터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며 5에서 20mm 정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아직은 경남 지역에 옅은 안개만 끼어 있지만 점차 비구름이 다가오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김해 7도, 내륙이 0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비가 오기 전까지 건조주의보가 계속됩니다. 현재 기온은 거창과 합천 0도, 사천이 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매우 거세겠습니다. 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도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비가 그친 뒤에는 평년과 비슷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토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김해 씨가 소음 민원으로 운영을 중단했던 낙동강 레일바이크를 다음 달 7일부터 다시 운영합니다. 의령군이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거제시에서 거가대교를 통해 경주를 거쳐 포항까지 오가는 시외버스가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창녕 남지종합복지관이 어린이 키움터와 컴퓨터실, 운동시설을 갖추고 오는 3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경남적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경남에너지가 외국계 인프라 펀드인 프로스타캐피털에 매각됩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경남에너지 대주주인 상원컴투르 등은 매각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외국계 펀드 프로스타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매각 가격은 5천억 원대 중후반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지난해 해양환경 측정망 조사에서 마산 해양신도시 내측 호소형 수로의 수질이 4등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원 물생명시민연대는 전국 연안 417곳의 수질이 대부분 2등급 좋음으로 나타났지만 마산 해양신도시 부근의 수로는 반폐쇄형으로 해수 유동이 줄어 전국 최악의 수질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창원시는 창원시 CCTV 통합관제센터와 스마트폰의 GPS 기능을 활용한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이나 청소년이 야간에 귀가할 경우 스마트폰으로 창원시 안심 귀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가 CCTV 통합관제센터에 등록돼 관제요원이 CCTV 모니터링을 통해 사용자의 귀가를 돕습니다. 창녕군이 원활한 따오기 야생 방사를 위해 인력과 비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충식 창녕군수는 최근 열린 따오기 야생 방사 추진협의회에서 현재 따오기 관리 인력은 9명뿐이라며 정부가 관리 인력을 충원해줘야만 야생 방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충식 군수는 따오기 야생 방사가 실패하면 모든 책임을 창녕군이 져야 한다며 정부가 따오기를 창녕에 갖다 놓은 만큼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제재로 피해를 입은 지역 기업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오늘부터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최대 5억 원씩, 시중 금리보다 1.5%포인트 낮은 금리로 모두 15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는 대출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광객 감소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100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도 도입합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